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는 종종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겉보기엔 그냥 어떤 은행이랑 스타트업이 파트너십을 맺었구나 싶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맞아요. A16Z라는 그 실리콘밸리의 거물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리드뱅크가 있거든요. 이 은행이 루프크립토라는 회사를 공식 파트너로 발표했어요. 근데 이 소식 하나에 사실상 글로벌 결제 시장의 미래 지도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여겨졌던 세 개의 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은행, 스트라이프 같은 핀테크, 그리고 웹3, 암호화폐 세계요. 이 세 개가 처음으로 하나의 다리로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리 역할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가치를 딱 1대1로 고정한 디지털 화폐를 매개체로 이 세 개의 대륙이 드디어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저희는 이 연결이 앞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지 그 거대한 계획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리드뱅크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름만 들으면 되게 평범한 은행 같은데 실제로 97년이나 된 미국 미주리주의 지역은행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오래된 은행이 갑자기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그 변신은 2022년에 시작됐어요. 실리콘밸리의 기술 임원들, 그러니까 금융혁신에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들이 이 오래된 은행을 통째로 인수해버린 거예요. 아, 인수를 내버렸군요. 네, 마치 오래된 자동차 정비소에 F1 레이싱팀 엔지니어들이 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죠. 97년 된 은행을 테크 기업가들이 인수했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네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인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들은 은행의 고객이나 역사를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바로 은행만이 가질 수 있는 규제 라이센스였어요. 아, 라이센스? 네, 합법적인 은행이 내는 틀 안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금융기술을 마음껏 실험하고 싶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안정적인 갑옷을 입고 그 안에서 누구보다 빠른 기술이라는 창을 휘두르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전략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혔다는 증거가 바로 최근 투자 유치 결과예요. 시리즈 B 투자에서 7천만 달러를 유치했는데 기업 가치를 무려 1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 가까이 평가받았어요. 잠깐만요. 97년 된 지역은행의 가치가 2조 원이라고요? 그건 일반적인 은행 가치 평가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숫자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핵심은 누가 투자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투자자 명단에 A16, 아이코닉, 코트의 리빗 캐피탈 같은 이름들이 올라와 있어요. 와, A16이나 코트에 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 전문 투자사들이에요. 보통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는 것들이죠. A16이 지역은행에 투자했다는 건 정말 이질적인 조합인데요. 그들 포트폴리오를 보면 보통 세상을 바꿀 기술을 가진 회사들 뿐이잖아요. 이들이 97년 된 은행에서 대체 뭘 본 걸까요? 진 거죠. 이들의 눈에 리드뱅크는 지역은행 라이센스를 가진 차세대 글로벌 결제 인프라 회사인 거예요. 아, 합법의 영역에서 미래 금융의 고속도로를 까는 회사를 본 거죠. 규제라는 안정적인 갑옷을 입은 은행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갑옷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이 연합의 진짜 공격 무기는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파트너인 루프 크립토의 역할이겠군요. 맞아요. 루프 크립토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위한 스트라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스트라이프에 비유하니까 바로 감이 오네요. 개발자들이 복잡한 카드 결제 시스템 신경 쓸 필요 없이 코드 몇 줄로 웹사이트에 결제 기능을 붙일 수 있게 해준 게 스트라이프잖아요. 루프 크립토가 스테이블 코인 세계에서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지금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받으려면 너무 복잡해요. 암호화폐 지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받은 코인은 어떻게 현금화해야 하는지, 회계 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 아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루프 크립토는 이 모든 과정을 간단한 API 연동 하나로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제 온라인 쇼핑몰에 루프 크립토가 제공하는 버튼 하나만 추가하면 전 세계 고객한테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제 은행 계좌에는 바로 달러가 입금된다. 이런 그림인 거죠. 저는 블록체인이 뭔지 몰라도 되는 거고요. 바로 그 그림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새로운 결제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것과 같아요.
복잡한 기술은 전부 루프 크립토가 뒤에서 처리해주니까요. 이 회사 역시 A16Z로부터 일찌감치 투자를 받으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곳이고요. 이제 그림이 정말 명확해지네요. 규제의 성벽 안에서 보호받는 은행과 그 성벽 안에서 마음껏 기술을 펼치는 스타트업의 만남. 이 둘의 결합이 왜 그렇게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지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조합이 강력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규제 리스크의 완벽한 해소예요.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다룰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규제잖아요. 언제 법이 바뀔지 모르고 자칫 잘못하면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요. 맞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빠르고 저렴하다는 건 알지만 바로 그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도입을 망설이죠. 그런데 리드뱅크는 미국 연방은행 규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진짜 은행이에요. 이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감독과 보호를 받아요. 하지만 그게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 아닐까요? 규제 당국이 언제든 이건 은행 라이센스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입장을 바꿀 위험은 없을까요? 모든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리드뱅크가 단순한 라이센스만 가진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 은행 업무를 수행하며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보호를 받는 정식 금융기관이죠. 아, 정식은행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우리는 불법적인 크립토 회사가 아니라 연방 규제를 준수하는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리드뱅크가 규제의 방패가 되어주고 루프 크립토는 그 뒤에서 마음껏 기술을 확장하는 완벽한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안정성과 확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조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력한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비사와 스트라이프로 가는 직통 고속도로가 열린다는 점이에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인데요. 전 세계 카드 결제망을 양분하고 있는 비사와 핀테크 결제의 상징인 스트라이프, 이 두 거인이 2025년부터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공식 파트너 은행 중 하나로 바로 이 리드뱅크를 지정했어요. 잠깐만요. 그건 단순히 파트너 은행이 되었다는 걸 넘어서는 얘기 같은데요. 앞으로 생길 스테이블 코인 결제 고속도로의 가장 중요한 요금소를 리드뱅크가 선점했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사실상 독점적인 통행권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 수많은 스트라이프 가맹점이나 비사 카드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때 그 자금의 흐름과 정산이 리드뱅크의 인프라를 거쳐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깐든 공사를 했는데 그 파이프라인의 시작과 끝을 모두 장악한 셈이에요. 정말 엄청난 선점 효과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나왔죠. 네, 마지막은 바로 웹2와 웹3의 진정한 결합을 상징하는 첫 사례라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만남 같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대부분은 이론에 그치거나 특정 서비스에 한정됐어요. 하지만 이번 파트너십은 다릅니다. 은행, 카드사, 핀테크, 암호화폐 기술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의 결제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규격의 철로를 쓰던 대륙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두 대륙을 잇는 표준 규격의 철로가 깔리기 시작한 거군요. 이제 돈이라는 기차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 거고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리고 그 기차를 움직이는 연료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맞아요. 결국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왜 전 세계 결제 시장이 이토록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 걸까요? 루프 크립토 CEO가 한 말이 그 답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금융의 힘이다.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예측에 따르면 2025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연간 결제액은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을 넘어설 거라고 해요. 1경원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그 정도의 돈이 왜 전통적인 은행망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로 흐르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속도와 효율성,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아르헨티나에 있는 디자이너가 한국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디지털 자산을 판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존의 국제 은행망, 그러니까 스위프트를 이용하면 송금에 며칠이 걸리고 박종 수수료에 환전 손실까지 발생하죠. 그렇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주말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단 몇 분 만에 거의 0에 가까운 수수료로 결제가 끝나요. 와, 6배 빠르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그런 즉각적인 경험의 차이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이커머스, 전 세계 프리랜서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긱 이코노미, 해외 송금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복잡한 절차 없이 24시간 내내 전 세계에서 돈을 받고 보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매력이죠. 결제 시장의 중심이 은행 계좌, 신용카드를 거쳐서 이제는 디지털 네이티브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